2023년 CPA 2차 기출 재무회계 풀 버전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문제 1번에서는 생물자산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수확물인 사과는 수확 시의 순공정 가치로 평가하고 매출 시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합니다. 수확 전 사과는 생물자산이고 취득 시와 매 보고기간 말의 순공정 가치로 평가합니다. 사과나무는 생산용식물로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요구사항 2는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금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재고자산은 수확물인 사과이며 유형자산은 생산용식물인 사과나무입니다. 요구사항 1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사육 중인 돼지는 생물자산입니다. 정부 보조금은 사육기간인 2년 동안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당기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요구사항 2는 생물자산 관련 회계 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인식 요건 중 자산의 공정가치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그럴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합니다. 문제 2번에서는 대안의 자산 항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계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습니다. 저요 설비는 환경복구공사를 이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배달트럭은 타이어의 원가가 유의적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합니다. 물음 1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주요 기계의 정부 보조금은 취득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저요시설의 복구충당부채 현재 가치는 취득원가에 가산합니다. 배달트럭과 타이어는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물음 2는 주요기계 처분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주요기계의 취득원가에서 정부 보조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감가상각누계액과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물음 3은 저요설비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 복구공사이익, 감가상각비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칩니다. 복구충당부채의 이자비용은 첫째 해의 이자비용의 1.1의 이승을 하여 계산하면 3차년도 이자비용을 빠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에서는 대안의 법인세 관련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FVPL 금융자산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500원 감소하고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에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1000원 감소하기 때문에 순액으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500원 감소합니다. 요구사항 1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채무상품인 FVOCI 금융자산에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1,500원 감소하기 때문에 이연법인세와 기타 포괄손익에 영향을 줍니다. 요구사항 2는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과세소득에 반영되고 자본 계정이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직접 감소시킵니다. 물음 2는 이연법인세와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2001년 말 이연법인세 자산은 공통자료의 잔액의 전환권조정 잔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2001년도 법인세 비용은 공통자료 증감액 500원에서 전환권조정 상각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율을 곱한 값을 당기법인세 5만원과 더한 금액입니다. 문제 4번에서는 대안의 자본 관련 부분 재무상태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배당률은 연 4%이고 우선주 배당률은 연 6%입니다. 물음 1은 배당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사례 1에서 보통주와 우선주에게 배당률만큼 배당한 후에 나머지를 자본금 비율대로 배분합니다. 사례 2에서 우선주에게 7.5%까지 나머지를 보통주에게 배분합니다. 요구사항 1은 보통주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보통주 자본금은 공장부지 취득과 무상증자로 증가하고 자본잉여금은 공장부지 취득과 무상증자로 감소합니다. 요구사항 2는 기말 총자산회 전율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기말자본 금액을 계산하고 부채 비율을 이용해서 기말부채 금액을 계산한 후에 총자산회 전율을 계산합니다. 물음 3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상에서 상환 우선주의 분류를 묻는 문제입니다. 주주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금융부채로 분류하고 발행회사가 상환권을 갖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합니다. 요구사항 1은 확정급여제도 적용이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당기근무원가와 이자비용, 이자수익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수리적 손실,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요소 이익,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재측정요소 손실입니다.
확정급여 채무의 보험 수리적 손실은 기말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사회적립자산의 재측정 요소 이익은 기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자산인식 상한효과의 재측정 요소 손실은 초과적립액과 자산인식 상한의 차이입니다. 요구사항 2는 종업원급여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해고급여는 기업이 해고급여의 제한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 또는 제1037호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고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에서 이른 날에 인식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제한이 아닌 종업원의 요청일 때는 퇴직급여로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5번에서는 대안의 발행주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를 고려한 후의 금액을 가감합니다. 물음 1은 보통주 귀속 당기순이익과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유상증자 시에 이론적 권리락 주당 공정가치를 계산하여 이를 반영합니다. 요구사항 1은 당기순이익 조정금액과 조정주식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30%의 신주인 수권이 행사된 후 상환할 증금을 반영한 현재 가치를 계산하면 이자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2는 조정주식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행사분과 미행사분을 구분하여 희석성 잠재적 보통 주식수를 계산합니다. 요구사항 1은 당기순이익 조정금액과 조정주식수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30%의 전환권이 행사된 것을 반영하여 계산하면 이자 비용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 2는 주당이익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보유자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식결제와 현금결제 중 희석효과가 더 큰 방법으로 결제된다고 가정합니다. 문제 6번에서는 대안의 판매 후 리스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매 후 리스에서 사용권 자산은 매각자산의 장부금액에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매각자산의 공정가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처분이익은 매각자산의 공정가치에서 장부금액을 차감한 값에 1에서 리스료의 현재 가치를 매각자산의 공정가치로 나눈 비율을 차감한 값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음 1은 판매 후 리스의 오류 수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권 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대안은 공정가치보다 매각금액이 100만원 미달한다고 잘못 회계 처리를 했기 때문에 리스료 100만원을 성급했다고 가정하여 회계 처리합니다. 자료 2에서는 리스 개시일 현재 리스 기간에 연장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였지만 2002년 말에는 연장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판단하고 리스 변경을 하였다고 제시하였습니다. 물음 2는 연장 선택권에 대한 오류 수정이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사용권 자산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리스 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변경된 리스 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해야 합니다. 물음 3은 리스 제공자가 리스의 토지 요소 및 건물 요소에 리스료를 배분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준서에서는 리스의 토지 요소 및 건물 요소에 대한 임차권의 상대적 공정가치에 비례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7번은 금융자산의 제거 관련 계산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1은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보유하는 바드러움의 경우 차입거래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이자 비용은 바드러움의 만기 수령액에 할인율을 만기까지 남은 기간 동안 곱해서 계산합니다. 요구사항 2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위험과 보상을 대부분 이전하는 바드러움의 경우 매각거래로 회계 처리합니다. 이때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은 바드러움의 장부금액과 미수이자를 더한 값에서 현금 수령액을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물음 2는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자의 장부금액은 대여금 전체 장부금액에서 이자의 현재 가치를 대여금 전체 현재 가치로 나눈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음 3은 자산 총액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속적 관여 자산은 양도자산의 장부금액과 보증금액 중 작은 금액이며 보증금액은 5개월 동안 지연이자 약정금액입니다. 물음 4는 금융상품 관련 회계기준을 묻는 문제입니다. 금융자산 A는 상각 후 원가 측정으로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이 원리금과 이자 지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자산 B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으로 분류합니다. 계약상 현금 흐름은 원리금 지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문제 8번에서는 현금 흐름표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음 1은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공급자에게 지급된 현금,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
이자로 지급한 현금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을 계산할 때 매출 채권에서 손실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공급자에게 지급된 현금을 계산할 때 재고자산에서 평가충당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산하면 현금 흐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형자산처분과 관련된 법인세 비용은 투자활동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인세로 납부한 현금에서 차감합니다. 물음 2는 유형자산 관련 순현금 유출액, 사채 관련 순현금 유입액, 배당으로 지급한 현금, 자본 관련 현금 유출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유형자산 관련 순현금 유출액을 계산할 때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 사채 관련 순현금 유입액을 계산할 때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차금을 차감한 순액으로 계산하면 현금 흐름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상환주식의 상환은 이익잉여금의 처분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문제 9번에서는 지배기업 대한과 종속기업 민국의 재무제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과 민국 간의 내부 거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국의 주식 배당과 현금 배당이 있으며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연결 조정 분기하지 않습니다. 요구사항 1은 2001년 말 빚의 배지분과 2001년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연가매수차익을 가산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2는 2002년 말 빚의 배지분과 2002년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민국이 배당한 현금 배당 중에서 60%만 차감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3은 2003년도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연결 당기순이익을 계산할 때 기계장치 내분 이실현이익의 실현금액은 최초 내분 이실현이익에서 2001년과 2002년의 감가상각비 조정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물음 2에서는 지배기업 한국과 종속기업 만세의 자본금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은 만세의 유상증자 관련 연결 조정분기에서 빚의 배지분과 연결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빚의 배지분 증감액은 증자 후 금액에서 증자 전 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연결 자본잉여금 증감액은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변동액과 연결 조정분기에서 제거되는 자본잉여금입니다. 요구사항 2는 만세의 자기주식 취득 관련 연결 조정분기에서 빚의 배지분과 연결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빚의 배지분 증감액은 자기주식 취득 후 금액에서 취득 전 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연결 자본잉여금 증감액 역시 자기주식 취득 후 금액에서 취득 전 금액을 차감한 값입니다. 문제 10번에서는 대한의 관계기업인 민국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 금액, 순자산 변동, 그리고 대한과 민국의 내부 거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토지와 같은 비화폐성자산의 출자로 인한 내부 미 실현이익은 처분 손익 중에서 수령한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입니다. 물음 1은 관계기업 투자주식과 지분법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지분법이익을 계산할 때 비품을 장부금액보다 더 싸게 내부거래하였기 때문에 내부 미 실현 손실을 제거, 즉 지분법이익에 가산하고 추가로 내부 미 실현 손실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물음 2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계산할 때 민국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배당은 관계기업 투자주식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민국의 기타 포괄이익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만큼 지분법 기타 포괄이익으로 장부금액에 가산합니다. 문제 11번에서는 대한이 민국을 단계적으로 사업결합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1에서 사업결합회계에서 취득일에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한 비유동자산은 측정원칙의 예외로서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요구사항 2에서 민국이 임원 A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미지급급여는 사업결합을 협상하기 전에 민국과 고용약정을 체결하고 그 합의의 목적은 임원 A의 용역을 획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결합 회계 처리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당기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요구사항 3에서 민국이 지급한 수수료를 대한이 변제하는 경우 별도 거래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에 마이너스 187만 5천원만큼 영향을 미칩니다. 물음 2는 영업권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업결합의 이전 대가로 지급한 현금 300만원 중에서 대한이 민국에게 변제한 187만 5천원을 차감한 값을 이전 대가에 포함합니다. 문제 12번에서는 대한의 매입 거래가 거의 확실한 구리의 현물 가격과 선도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음 1은 대한의 미래 예상 거래에 대한 현금 흐름 위험 회피 거래가 당기순이익과 기타 포괄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때 위험 회피 수단의 손익루 계획 중에서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공정가치 변동 누계액만큼은
위험 회피의 효과적인 부분으로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으로 단기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물음 2는 위험 회피의 비효과적인 부분, 즉 구리 20톤을 선도계약의 위험 회피 수단에 지정해서 제외한 경우에 제외된 선도계약의 분류와 위험 회피 수단에 지정해서 제외되지 않은 부분의 기타 포괄손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파생 상품 150만원 중 위험 회피 수단에 지정해서 제외된 20%에 해당하는 30만원은 일반의 개처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 수단의 손익루 계획으로 계산된 80만원 중 전년도의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한 56만원을 제외한 24만원을 기타 포괄이익으로 인식합니다. 물음 3은 위험 회피 관계는 위험 회피 효과에 관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한다는 조건의 요구사항을 묻는 문제입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첫째,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 수단 사이에 경제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신용위험의 효과가 위험 회피 대상 항목과 위험 회피 수단의 경제적 관계로 인한 가치 변동보다 지배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셋째, 위험 회피 관계의 위험 회피 비율은 기업이 실제로 위험을 회피하는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과 위험 회피 대상 항목의 수량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기업이 실제 사용하는 위험 회피 수단의 수량의 비율과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 13번에서는 외화 표시 사채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음 1은 대안이 외화 표시 사채를 취득하여 FVOCI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경우에 이자 수익, 외화이익,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이자 수익은 외화이자의 평균 환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외화이익은 FVOCI 금융자산을 마감 환율로 환산하면서 발생하는 외화이익과 이자 수익을 회계 처리하면서 이자 수익은 평균 환율을 적용하고 현금 수령액과 FVOCI 금융자산 증가액은 마감 환율을 적용하면서 발생하는 외화이익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FVOCI 금융자산 평가이익은 2001년 말 공정가치와 공정가치 평가 전 외화 장부금액의 차이에 마감 환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물음 2는 기능 통화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두 가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회계 기준에서는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는 재화와 용역의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보조 지표는 재무 활동으로 조달되고 영업 활동에서 유입되는 통화와 관련된 것입니다.